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치대 입학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입생들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영상을 한번 좀 찍어볼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치대 입학하면 도대체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실제로 제가 들었던 수업 그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커리큘럼을 쭉 풀는 거지만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대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최대한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이제 제가 나온 학교에 학사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갔더니 아직 제가 들었던 수강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학년 1학기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는 보니까 20학점을 들었네요. 1학년 1학기 때는 보면 생명 정반에 대한 그런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배우고 거기에 치아 우식, 충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방사선, 타액선, 타액, 그리고 치아, 재료 이런 식으로 좀 치과와 관련된 이런 학문들이 좀 덧대어져 있는 좀 곁들여져 있는 그런 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명 현상과 인체 이해라는 거는 6학점짜리인데요. 저희는 이 과목을 2주에 한 번씩 계속 시험을 좀 봤어요. 그리고 생명에 관한 아주 전반적인 세포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인데 학점이 너무 많고 굉장히 크고 2주마다 한 번씩 시험을 좀 봤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대학교 시험과 공부 방식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PPT 보고 족보 보고 그리고 약간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는 공부도 좀 통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방사선이나 그 치아 오식 이런 거는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이제 임상 과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우진 않고요.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좀 배웠습니다. 치아라고 되어 있는 이 과목이 보이실 텐데 바로 치아 해부학이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28개 치아, 그 사랑니 제외하고 그 치아들의 모든 세세한 구조들을 다 배우고 외워야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중절치 같은 가운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윗부분의 어디 각도는 예각이고 그런데 그 뒤에 각도는 좀 둔각이고 그런데 그 둔각인 게 그 뒤에보다는 상대적으로 예각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변태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좀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암기를 많이 해야 됐고 그런 학문이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이때 이제 땡시라는 것도 치는데 이 땡시가 뭐냐면 어떤 사진을 딱 주고 이게 몇 번 치아냐 어디에 있는 치아냐 이런 거를 10초 안에 맞추면 이제 다음 이제 종소리 땡 치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해보는 시험이라서 좀 단체로 멘붕이 와요. 그래서 멘붕이 너무 심하면 그 시험 주관하는 조교님이 한 번 더 해주시기도 하는데 한 번 더 해도 모릅니다. 이 치아 해부학은 2학기에만 딱 배우고 끝나기 때문에 근데 치과 의사 생활하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이 책을 다시 꺼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필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해부학, 여기서는 이제 두경부 해부학이라고 해서 해부학을 처음 배워요. 약간 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조금 주면서 막 머리에 있는 뼈 외우고 머리에 있는 구멍 이름, 신경 이름 이런 거 다 외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의학 용어 좀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의사 된 것 같고 이런 좀 귀여운 시기 이런 시기가 바로 1학년 1학기입니다. 저는 뼈 신경까지는 재밌게 하다가 이제 근육 혈관부터 좀 났어요. 이제 1학년 2학기로 가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도 20학점인데요. 여전히 좀 생명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웁니다. 1학기 때는 좀 이제 작은 부분, 세포, 조직 이런 단위에 집중한다면 이때부터는 사람의 장기를 굉장히 세세하게 배웁니다. 이제 구강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인체 구조와 기능이라는 과목이 있죠. 저희가 인국이라고 불렀던 과목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폐, 간, 신장, 췌장 이런 모든 장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것도 양이 엄청 많았어요. 도합 7학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내 미생물이 또 이제 치과와 굉장히 관련이 높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내용을 이때 처음으로 좀 배웁니다. 그리고 악골과 경조직이라고 해서 뼈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되고요.
해부학은 여전히 또 배웁니다. 1학기 때는 주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름이 뭐고 무슨 기능을 하고 이런 거를 배웠다면 2학기 때 배우는 해부학은 좀 경로, 좀 고차원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워요. 예를 들어서 시각 정보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시각 중추까지 이어지는지, 감각을 받아서 어떻게 운동으로 반응이 이어지는지, 조금 이런 한 차원 높은 내용을 좀 배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건 넘버링이라고 하는 시대 고유의 암기 방식 시험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국소 의치학, 총의치학, 금강 가공 의치학, 이런 보존 수복 이런 내용 있죠. 이런 게 이제 임상 과목이거든요. 넘버링 시험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과목들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틀니의 특징을 써라 라고 하면 족보에 나와 있는 답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족보의 답은 다 교수님의 PPT에서 나오는데 PPT에 있는 틀니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하게 조교가 알아볼 수 있게 잘 쓰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외울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암기하는 술수가 좀 난무를 하게 됩니다.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든지, 이제 얘기를 만들어서 외운다든지,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외우는 친구들도 많고, 만약에 사진 찍는 것처럼 기억력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이때 좀 빛을 많이 발하겠죠. 이때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외워서 정말 그대로 써야 되는 그런 암기 위주의 시험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그런 학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때 나는 그래도 다 이해하면서 제대로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유급당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유급당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식을 고집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학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악골과 경조직이었나? 갑자기 이제 교합학이라는 거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 마지막 학기에 한 2시간 정도 배우거든요. 근데 생전 처음 듣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단체로 멘붕을 했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익숙한 개념들인데 그때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교합학이라는 게 치과에서도 엄청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인데, 그 학문에 처음으로 발을 담그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공강도 있고 아침 수업 없는 날도 있고 약간의 캠퍼스 라이프를 아직까지는 좀 즐길 수 있는 학년인데, 2학년이 되면 이제 완전 스케줄이 바뀝니다. 자, 이제 21학점이고요. 보면은 아직 인국이 아직 살아있고 조금씩 이런 질환, 종양 이런 것들이 좀 마취, 약간 좀 실제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보시면은 치과 재료가 3학기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치과는 아무래도 입안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만든 그런 외부 물질, 인공 물질들을 붙이거나 해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드는 게 많은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3학기 동안 굉장히 세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보철을 한다거나 보존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2학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실습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건데, 보시면 국소의치학, 금강가공의치학, 소화, 보존 이런 학문들이 있죠. 이런 과목들에서는 실습을 합니다. 실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전에는 내내 수업하고, 그리고 오후에 1시간 마저 수업하고 바로 실습실로 넘어가서 실습하는 건데, 이런 게 주 5일 중에 한 4일은 이렇게 해요. 근데 실습 자체도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점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틀니 만들고 금리 만들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내가 대장장이가 된 건지 치대에 온 건지 석고도 막 굳히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조속과에 온 건지 치대에 온 건지 되게 헷갈리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막 실습 박스를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붓, 연필, 색연필, 각종 칼, 진짜 누가 보면 이게 치대생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도구들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손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귀가 시간이 좀 달라져요. 저는 약간 좀 중간 정도여서 그래도 한 9시 정도에는 귀가를 했던 것 같은데, 손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진짜 새벽까지 막 2-3번 그 이상 계속 다시 하느라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제 실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시는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동아리 선배 중에 그런 레지던트가 있으면 조금 더 챙겨줄 수 있고 그런 레지던트 선배들의 영향력이 좀 막강해지죠. 그래서 항상 치대 생활에서는 다 그런 소스가 다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2학년 2학기로 가보면요. 2학년 2학기 때는 처음으로 이제 교정을 배워요. 교정이랑 그리고 외과 학문을 처음으로 배워요. 치과에서 말하는 외과는 이제 구강외과인데 여기서는 두개 아간면 성형외과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교정은 아마 2학기에 배우는 교정에서는 아마 발달과 성장 이런 내용만 주구장창 아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정이랑 상관이 있나 하는 내용들만 계속 배우실 거고 그걸로 시험을 실제로 볼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냥 뭐 하라니까 좀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정과 시험은 좀 특이했던 게 아예 문제와 답을 다 줍니다. 처음부터. 심지어 이걸 시험장에 좀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적어서 가져가야 되고 적을 수 있는 종이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장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 아주 빼곡하게 적고 이걸 가져가는데 뭐 대부분의 오픈북 시험이 그렇잖아요. 뭐 보여준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대로 그걸 보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다 외운 사람이 더 유리한 치대 시험 참 보면은 여러모로 되게 특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때는 신경치료 실습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관치료학이 있잖아요. 이게 신경치료를 얘기하는 건데 3학점 되게 큽니다. 근관치료학에서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습이 굉장히 좀 학점에도 중요해요. 이때는 뭐 지금이야 어금니 하나 신경치료 하는데 뭐 30분이면 하지만 그 30분 치료 잘 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내내 굉장히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같이 합니다. 실습은 어떻게 하냐면 자연치아를 이용해서 실제로 거기다가 신경치료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한 2-3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해내는 거를 최종 실습 시험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자연치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때 뭐 학생들이 이 과정을 위해서 선배들한테 자연치아를 굉장히 많이 구하러 다녀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선배 치과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아니면 그 전 방학 때 동아리 선배들 치과들 돌아다니면서 이 자연치를 구걸하면서 받아가는 학생들이 많죠. 저도 최근에 후배들한테 줬습니다. 2학년 2학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3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과정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